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평생을 미국 식품 산업을 이끌어왔다고 자부하는 기업이니 한국의 한 작은 공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평생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과연 미국 식품업계에 한국이 어떤 큰 반향을 일으켰던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청취 중인지 댓글로 서로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건강기능식품 품질 인증을 담당하는 민간 식품감시단에서 수석 감시관으로 25년간 일하고 있는 마크 윈슬로입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제 무지와 편견 때문이었어요. 25년간 미국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 쌓아온 신뢰와 전문성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질 뻔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중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차이나 글로벌 트레이드 컴퍼니에서 온 급박한 음성이었습니다. 윈슬로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추천받은 한국 제품이 현재 중국 내수 시장에서 완전 품절 사태를 빚고 있어요.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인데 반드시 박사님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48시간 안에 결정해 주셔야 해요. 48시간. 주말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까지 가서 제품을 검증하고 돌아와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동안 한국 제품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해보니 정말 난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제품은 광고만 화려하고 실속은 부족한 카테고리에 넣고 있었거든요. 더욱 당황스러웠던 건 중국 측에서 제시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번 검증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앞으로 5년간 아시아 지역 모든 건강기능식품 검증을 저희 회사에 독점 의뢰하겠다는 거였어요. 계약 금액만 해도 연간 30만 달러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제 회사 연매출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위험 부담도 컸어요. 만약 제가 잘못된 판정을 내렸다가 중국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 평생의 커리어가 끝장날 수 있었거든요. 25년간 쌓아온 신뢰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한 번의 실수가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니까요. 제 전문 분야는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분석과 품질 검증입니다. 대학에서는 생화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연방 식품의약청에서 10년간 근무하면서 식품 안전성 평가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으로 나와서 현재 회사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검증한 제품만 해도 수천 건이 넘어요. 그런 제가 왜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실 그동안의 경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1년에 수백 건의 제품을 검토하는데 그중 상당수가 아시아산 제품이에요. 중국, 일본, 인도, 태국 그리고 한국까지 다양한 나라의 제품들이 들어오는데 솔직히 한국 제품들은 패키징은 화려하지만 내용물은 평범한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몇 년 전에 있었던 한국 홍삼 제품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패키지는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정작 성분을 분석해보니 홍삼 함량이 표시된 것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그때부터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중국 측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니 해당 제품이 중국 내에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연일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고 소비자 리뷰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현지 건강기능식품 전문가들도 극찬하고 있었죠. 이상하네. 정말 그렇게 좋은 제품이라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과 미국 시장의 기준은 다르니까요. 중국에서 인기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제품인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48시간 안에 한국에 가서 현지 공장을 직접 확인하고 제품을 검증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보통 이런 해외 검증은 최소 일주일은 잡고 가는데 이번에는 정말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어요. 윈슬로 너무 위험하지 않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판정을 내렸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제니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특히 한국 제품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동료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회사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업무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런 큰 계약은 정말 소중했어요. 한번 도전해보죠. 25년 경험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급히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바로 현지 공장으로 가는 일정이었어요. 검증에 필요한 장비들도 휴대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과연 이 급박한 일정으로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할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삼성, LG 같은 전자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어떨까? 정말 믿을 만한 수준일까?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저는 덴버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이번 검증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기내에서 받은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K바이오테크라는 회사명, 그리고 바이탈 젤리라는 제품명이 적혀 있었죠. 젤리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든다고? 처음 봤을 때는 정말 황당했어요.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캡슐이나 정제 아니면 분말 형태가 일반적인데 젤리라니. 마치 아이들 과자 같은 형태로 건강을 관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한국다워. 겉모습만 신경 쓰는구나. 하지만 중국 측에서 보내온 판매 데이터는 정말 놀라웠어요. 월 판매량이 100만 개를 넘어서고 있었고 재구매율도 70%가 넘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정말 보기 드문 것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재구매율은 30% 정도인데 이 제품은 그 2배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더욱 흥미로웠던 건 소비자 연령대였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특히 30대 여성층에서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리뷰를 읽어보니 피부가 좋아졌다, 체력이 향상됐다, 소화가 잘 된다 같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중국 소비자들의 후기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 않나? 기내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회사 연역을 보니 K바이오테크는 2004년에 설립된 중견기업이었어요. 직원 수는 약 210명, 연매출은 약 500억 원 규모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간 정도 규모의 회사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해외 인증 현황을 보니 조금 의외였습니다. 미국 FDA 등록은 물론이고 유럽 CE 마킹, 일본 후생 노동성 인증까지 받아놨더라고요. 이 정도면 나름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증을 받는 것과 실제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건 다른 문제지.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건 제품의 핵심 기술이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마이크로 인캡슐레이션 기술을 적용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활성 성분들을 미세한 캡슐로 감싸서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고 장에서 흡수되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 기술이었지만 정말로 구현되어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고도의 기술이 가능할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전자제품이야 잘 만들 수 있어도 생명공학이나 식품 기술은 다른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 한참 뒤처져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미국의 주요 공항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죠. 공항이 좋다고 해서 그 나라의 모든 산업이 발달한 건 아니지. K바이오테크에서 마중 나온 직원을 만났는데 예상외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김성호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미국에서 유학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윈슬로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K바이오테크 해외사업부 김성호 과장입니다. 그의 공손한 태도는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한국 기업들의 전형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극진하게 대접하지만 정작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과연 실속은 어떨까? 공항에서 화성에 있는 본사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김성호 과장이 회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줬어요. 저희 K바이오테크는 현재 직원 210명 규모의 중견 기업이고 연간 약 300억 개의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이고 최근에는 미국 시장 진출도 검토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은 까다로운데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제가 일부러 도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이미 FDA 등록도 완료했고 현재 추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박사님의 검증이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김성호 과장의 답변은 자신에 차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의 풍경을 보면서 든 생각은 생각보다 발달되어 있네였습니다. 도로도 잘 되어 있고 건물들도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겉모습만 그럴듯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기술력과 품질인데 그건 직접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 회사 건물에 도착해보니 규모가 제법 컸어요. 5층짜리 본사 건물과 그 옆에 공장 건물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건물 외관도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꾸며놨지만 내부는 어떨까? 로비에 들어서자 K바이오테크의 박철민 대표가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K바이오테크 대표 박철민입니다. 그의 영어도 꽤 유창했습니다. 박철민 대표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저는 일부러 까다로운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25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점투성이인 회사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특히 아시아 기업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현혹시키려 하지만 정작 핵심 기술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회의실로 이동하면서 벽면에 걸린 각종 인증서들을 봤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미국 FDA 등록증, 일본 후생 노동성 허가증, 그리고 ISO 22000 인증서까지 있었어요. 서류상으로는 나름 완비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증서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문제는 실제 실력이야. 박 대표가 회사 소개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희 K바이오테크는 2004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21년간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은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해 왔죠. 전형적인 회사 소개였습니다. 어느 회사나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박 대표님, 솔직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그리고 정말 국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제 질문에 박 대표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윈슬로 박사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 대표는 침착하게 답변했어요.
저희는 21년간 이 분야에서만 일해왔고, 특히 최근 10년간은 연구개발에 매출의 15% 이상을 투자해왔습니다. 이는 업계 평균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15%라는 수치를 들었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는 매출의 3-5% 정도인데 이 회사는 그 3배나 투자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하셨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어요. 특히 마이크로 인캡슐레이션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마케팅 문구인 건가요? 제 직설적인 질문에 박 대표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박사님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 연구소장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데이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분 후 연구소장인 이민정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K바이오테크 연구소장 이민정입니다. 미국 퍼듀 대학교에서 식품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퍼듀 대학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의외였습니다. 퍼듀대는 미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명문 대학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뛰어날 수 있지만 회사 전체의 기술 수준이 어떨지는 별개의 문제야. 이민정 박사가 노트북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마이크로 인캡슐레이션 기술은 활성 성분을 직경 10-10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한 캡슐로 감싸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위산으로부터 성분을 보호하고 장에서 서서히 방출되도록 합니다. 기술적인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그런 기술이 정말로 구현되어 있나요? 이론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제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실제 현미경 사진과 실험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민정 박사는 침착하게 자료를 펼쳤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캡슐 사진들이 나왔는데 정말로 균일한 크기의 미세한 구체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위산 저항성 테스트, 장 용해성 테스트 결과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니 꽤 체계적으로 실험이 진행된 것 같았어요. 대조군 설정, 통계 분석, 재현성 확인까지 제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데이터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 않나? 혹시 이런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작년에 국제학술지 2곳에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또한 관련 특허도 국내외에 출원해놨어요. 이민정 박사가 논문 리스트를 보여줬는데 모두 SCI급 저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수준 높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논문을 쓸 수는 있어도 실제 제품에 제대로 적용되어 있을까? 그럼 실제 제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요청했습니다. 이민정 박사가 제품 샘플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이게 저희 주력 제품인 바이탈 젤리입니다. 주요 성분은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3000mg, 히알루론산 100mg, 비타민C 100mg입니다. 제품을 직접 보니 포장이 정말 예뻤습니다. 파스텔 톤의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포장에만 신경 썼구나. 한국다워. 젤리 자체도 색깔이 알록달록해서 마치 아이들 과자 같았어요. 성분 구성은 나쁘지 않네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성분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체내 흡수가 제대로 되는지예요. 그리고 장기간 보관했을 때도 변질되지 않는지 말이죠. 맞습니다. 이민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로 인캡슐레이션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일반적인 젤리 형태로는 활성 성분들이 서로 반응해서 변질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캡슐로 감싸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어떨까? 진짜 검증은 내일 공장을 직접 둘러보고 나서야 가능할 것 같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제조 현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본격적인 현장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이날이 바로 제 25년 커리어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K바이오테크의 제조 공장 입구에서부터 예상과 다른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공장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생관리 시스템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방문자용 가운과 모자, 신발 커버 착용은 기본이고 손 소독과 에어 샤워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덮어야 했어요. 이 정도면 제약회사 수준의 위생관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겉모습이야 꿈일 수 있지만 내부 공정이나 성분 안정성은 다를 거야. 많은 아시아 기업들이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는 부분만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실제 작업 공간은 엉망인 경우를 여러 번 봤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야. 공장 내부로 들어가자 이민정 박사가 직접 안내를 해줬습니다. 여기가 원료 저장고입니다. 모든 원료는 입고 시 3중 검수를 거쳐서 합격된 것만 사용해요. 저장고를 둘러보니 온도와 습도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각 원료마다 입고일, 유통기한, 검수 결과가 바코드로 명확히 라벨링되어 있었습니다. 콜라겐 펩타이드는 어디서 조달하시나요? 제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콜라겐의 품질은 원료의 출처와 가공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이거든요. 많은 업체들이 값싼 저품질 원료를 사용해서 원가를 절감하려고 해요. 저희는 프랑스의 루시 회사와 일본의 니타 젤라틴에서 원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민정 박사의 답변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 두 회사는 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원료 공급업체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당연히 가격도 일반 원료보다 서너 배는 비쌉니다.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높을 텐데요. 제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원료를 사용하는데 말이죠. 비용보다는 품질을 우선시합니다. 이민정 박사의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결국 좋은 원료를 써야 좋은 제품이 나오니까요. 다음으로 이어진 곳은 배합 공정실이었습니다. 여기서 각종 원료들이 정확한 비율로 혼합되고 있었는데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원료들을 계량하고 배합하고 있었어요. 배합 오차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민정 박사의 답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정밀도라면 제약회사 수준이었거든요.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 업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2% 정도가 보통인데 말이에요. 혹시 배합 공정에서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시나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어요. 많은 회사들이 특허 기술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기존 기술의 변형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저희만의 특허 기술이 있습니다. 이민정 박사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마이크로 인캡슐레이션 과정에서 각 성분별로 최적화된 캡슐벽 두께를 적용하고 있어요. 콜라겐은 위산에 강한 캡슐로, 비타민C는 산화를 방지하는 캡슐로 각각 다르게 처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모든 성분을 똑같은 방식으로 캡슐화하는 게 아니라 성분별 특성을 고려해서 개별 최적화를 한다는 거였어요. 이런 수준의 기술은 정말 고도의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분야였습니다. 그 기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부러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효과를 보여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이민정 박사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상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놀라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정말로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기술이었어요. 심지어 관련 논문과 특허 자료까지 준비해서 보여줬습니다. 논문은 모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저널에 게재된 것들이었고, 특허도 미국과 유럽에까지 출원되어 있었어요. 젤리 성형 공정으로 이동했을 때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라인에서 젤리들이 정확한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온도, 압력, 시간이 모두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었고, 각 단계마다 실시간 품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불량품 발생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0.3%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샘플링을 해서 중량, 크기, 성분 함량을 체크하고 있어요. 품질 관리실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각종 분석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가의 장비들이 많았어요. HPLC, GC-MS, 원자흡광분광기, 심지어 NMR까지 있었습니다. NMR까지 보유하고 계시네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NMR은 핵자기 공명 분광기로 웬만한 대학교나 대기업이 아니면 보유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거든요. 네, 작년에 도입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성분 구조 분석을 위해서요. 품질관리팀장인 정수연 차장이 상세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원료 입고 시 성분 분석, 제품 완성 후 함량 분석, 미생물 검사, 중금속 검사까지 총 17가지 항목을 검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 배치마다 전량 검사를 실시합니다. 전량 검사라고 하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전량 검사라는 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이거든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비용 때문에 샘플링 검사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이때부터 저는 정말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오후에 들어서자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민정 박사가 저를 별도 건물에 위치한 연구개발센터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25년간의 모든 상식을 뒤엎어버렸어요. 설명은 그럴듯한데 실험실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진짜 연구소가 맞긴 해요. 제가 일부러 도발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연구개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존 제품을 모방하거나 약간 변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박철민 대표는 묵묵히 저를 회사 R&D 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별도 건물에 마련된 연구소는 외관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엄격한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 들어서자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단순 위생이나 포장 기술이 아닌 생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미세 기술, 기능성 성분의 조합과 안정화 처리, 수십 개국의 규격별 설계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었어요. 한때 미국 대학에서도 강의했던 저로선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의 완성도였습니다. 이건 뭐지? 내가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던 건가?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성분 분석실이었어요. 담당 연구원인 김영애 박사가 설명해줬는데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분석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했어요. 저희는 모든 원료를 3중 분석으로 검증합니다. HPLC, LC-MS, NMR 분석을 모두 실시해서 성분을 확인하죠. NMR까지 사용하신다고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NMR은 정말 고가의 장비인데 웬만한 중소기업에서는 보유하기 어려운 것이었거든요. 네, 작년에 6억 원을 들여서 도입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구조 분석을 위해서요. 6억 원이라는 금액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 정도 투자를 하는 회사라면
정말 진지하게 연구 개발에 임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마케팅이나 영업에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제형 연구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젤리뿐만 아니라 취어블 태블릿, 구미, 드링크 타입까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연구원인 이성진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각 제형마다 최적의 성분 배합비와 안정화 기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는 제형별로 전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젤리 타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성분의 안정성 확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성진 박사의 답변은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젤리는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미생물 오염 위험도 있고 활성 성분들이 서로 반응해서 변질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천연 보존료와 pH 조절, 수분 활성도 조절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성진 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놀라게 됐어요. 단순히 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성분의 특성을 고려해서 최적화된 제형을 개발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수준의 연구는 웬만한 제약회사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생체 이용률 연구실이었어요. 여기서는 개발된 제품이 실제로 인체에 흡수되는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세포 배양 시설과 동물 실험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책임 연구원인 최민호 박사가 상세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마이크로 인캡슐레이션 기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산 저항성 테스트, 장 용해성 테스트, 세포 흡수율 테스트 등이죠. 최민호 박사는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기존 제품 대비 흡수율이 약 2.3배 향상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실험이 진행된 것 같았어요. 대조군 설정, 통계 분석, 재현성 확인까지 제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작년에 국제학술지에 2편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학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표했어요. 최민호 박사가 논문 리스트를 보여줬는데 모두 SCI급 저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임상연구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개발된 제품의 인체 적용 시험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있었어요. 임상연구 책임자인 정혜진 박사가 설명해줬습니다. 저희는 모든 주력 제품에 대해 인체 적용 시험을 실시합니다. 안전성은 물론이고 효능까지 과학적으로 검증하죠. 어떤 방식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으로 진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정혜진 박사의 답변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임상시험은 정말 큰 제약회사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중소기업에서 이런 체계적인 임상 연구를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전문 인력도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좋아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은 단순히 포장이나 마케팅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수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훨씬 높았습니다. 연구소 견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어요. 25년간 쌓아온 제 모든 상식과 편견이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나버린 느낌이었거든요. 한국을 단순히 포장만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서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봤어요.
회사 소개 자료, 제품 분석 데이터, 연구 논문 목록, 특허 현황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규모와 성과였어요. 매출 대비 15%의 연구개발비 투자, 연간 10여 건의 특허 출원, SCI급 논문 발표까지 이 모든 게 진짜라면 정말 대단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게 정말로 진짜라는 점이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품질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품 샘플들을 수거해서 성분 분석을 의뢰했어요. K바이오테크에서 제공한 자체 분석 결과만으로는 완전히 신뢰할 수 없으니까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검증받는 게 필요했거든요. 서울에 있는 한국화학연구원에 의뢰해서 정밀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콜라겐 함량, 히알루론산 함량, 비타민C 함량은 물론이고 미생물 검사, 중금속 검사까지 모든 항목을 다 의뢰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까다로운 검증이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조 공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도 진행했어요. 원료 입고부터 제품 출고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했습니다. 해썹 시스템의 작동 현황, 품질 관리 절차의 적정성, 작업자 교육 상태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데 저는 3일간의 검증 기간 동안 모든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실험실 테스트도 참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건의 위반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제 경력 25년 동안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박사님,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이민정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제가 너무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뭔가 문제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아니요, 그냥 확인차 하는 일입니다. 제 업무가 원래 이렇게 세밀하거든요. 실제로는 뭔가 허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게 사실이지만 정말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원료 관리부터 제조 공정, 품질 검사, 포장, 출하까지 모든 과정이 국제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충족을 넘어서 일부 영역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었어요. 오후에는 품질관리실에서 실제 분석 작업을 참관했습니다. 정수연 차장이 직접 시연을 해줬는데 분석 절차가 상당히 전문적이었어요. 표준 용액 제조부터 시작해서 검량선 작성, 샘플 전처리, 기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이 국제 기준에 맞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HPLC는 언제 도입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3년 전에 도입했습니다. 일본 시마즈 제품이고 매년 정기 점검과 교정을 받고 있어요. 정수연 차장이 장비 사용 기록을 보여줬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일일 점검, 주간 점검, 월간 점검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온도, 습도까지 매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관리 수준이라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분석 결과의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모든 분석은 이중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분기마다 외부 전문기관에서 숙련도 시험을 받아서 분석 능력을 검증받고 있어요. 정수연 차장이 숙련도 시험 결과서를 보여줬는데 모두 우수한 성적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를 받아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콜라겐 함량, 히알루론산 함량, 비타민C 함량 모두 표시된 수치와 거의 정확히 일치했어요. 오차 범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로 정말 정확했습니다. 미생물 검사 결과도 모두 기준치 이하였고 중금속 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도 검출 한계 이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아무런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제품들은 크든 작든 뭔가 개선할 점이 있기 마련인데 K바이오테크 제품은 정말 달랐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중국 클라이언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윈슬로 박사님, 검증 결과는 어떤가요? 내일까지 보고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네,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고서를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검증했던 어떤 제품보다도 우수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존심이 상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25년간 한국을 무시해왔던 제가 이렇게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을까?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마지막 날 오후 박철민 대표와의 최종 면담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3일간의 검증은 어떠셨나요? 박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런 문제를 찾지 못했다는 게 오히려 당황스러웠거든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포장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본질까지 바꾼 나라라는 사실을. 제가 그동안 무시하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초석이었음을 절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훨씬 우수한 수준입니다. 저는 박철민 대표 앞에서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조시설, 품질관리, 연구개발 모든 면에서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역량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박 대표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인 것 같아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 회사는 정말로 품질과 기술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미국으로 돌아간 후 며칠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K바이오테크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완성하고 중국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솔트레이크시티 사무실로 복귀한 첫날, 동료들이 한국 출장이 어땠는지 물어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윈슬로 박사님? 예상대로 포장만 화려했나요? 제니퍼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에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진지하게 답하자 사무실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연구개발 역량, 제조시설, 품질 관리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동료들은 제 말을 믿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이 제품의 글로벌 인증 심사를 맡았습니다. 중국 클라이언트로부터 정식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었거든요. K바이오테크 제품을 미국에서도 판매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FDA 등록과 함께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평생의 고집을 꺾고 직접 FDA에 강력한 추천서를 제출했어요. 해당 제품은 북미 시장에 출시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강한 표현을 쓴 건 제 경력상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기준에 적합함 정도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말로 확신이 있었거든요. K바이오테크의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FDA 담당자인 로버트 스미스와 면담을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윈슬로 박사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제품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로버트가 놀라며 말했어요. 네, 정말 예외적인 제품입니다. 제조사의 연구개발 역량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한 달 후 FDA에서 정식 승인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나 보완 지시가 전혀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보통은 한두 번은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일부 수정을 지시하는데 K바이오테크 제품은 처음부터 모든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했던 거죠.
승인 소식을 듣고 저는 K바이오테크의 박철민 대표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축하드립니다. FDA 승인이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박 대표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감사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 기업의 기술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K바이오테크만 특별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터넷을 통해 다른 한국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에 대해서도 조사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특허 출원 현황, 논문 발표 실적, 해외 인증 취득 현황 등을 보니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체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과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역량이었던 거죠. 제 사무실로 다른 아시아 제품들도 검증 의뢰가 들어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한국 제품들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수준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한국 제품들은 기술적 완성도, 품질 일관성, 안전성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들을 앞서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 오랜 친구인 데이비드 존슨이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윈슬로, 요즘 한국 제품들이 정말 좋다던데 사실이야? 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한국이 주도할 것 같아요. 데이비드는 제 말을 듣고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도 한국 제품 수입을 검토해 봐야겠네. 그가 말했어요. 혹시 추천할 만한 회사가 있어? K바이오테크라는 회사를 강력히 추천해요. 제가 직접 검증해 본 회사거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추천했습니다. 몇 달 후 데이비드로부터 감사 인사가 담긴 메일이 왔어요. K바이오테크와 계약을 체결해서 제품을 수입하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객들 반응이 대단해. 품질도 좋고 효과도 확실한 것 같아. 윈슬로 덕분에 좋은 파트너를 만났어. 저는 처음으로 한국 기업의 기술에 감탄했고 제 오랜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포장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진짜 실력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치열한 노력과 연구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은 물론이고 제 업무 방식 자체가 변했어요. 이제는 한국 제품이 검증 의뢰로 들어오면 먼저 관심을 갖고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를 배우려 합니다. 예전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아요. 몇 달 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K바이오테크에서 출시한 바이탈 젤리가 아마존 헬스앤뷰티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였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믿고 사는 나라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건 판매량이었어요. 월 10만 개 이상 팔리고 있었거든요. 미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이 정도 판매량이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특히 젤리 타입 제품으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소비자 리뷰를 보니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어요.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먹기 편하고 맛도 좋은데 효과까지 확실해요. 다른 콜라겐 제품들과 확실히 달라요. 이런 리뷰들이 수천 개씩 올라와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진짜 만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마존 성공 이후로 미국 내 유수의 식품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트코, 홀푸드마켓, CVS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에서도 한국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제게도 한국 기업 소개를 요청하는 연락이 자주 옵니다. 얼마 전에는 월마트 본사의 바이어가 직접 찾아왔어요.
윈슬로 박사님, 한국의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도 한국 제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을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국 기업들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지난달에는 더욱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식품기술협회에서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주제가 아시아 건강기능식품의 혁신이었어요. 저는 주저없이 한국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지난 1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특히 기술 혁신과 품질 관리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 기술입니다. 발표 중에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청중들이 크게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제가 그렇게 얕잡아 보던 한국 앞에서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가 물었어요. 박사님께서 그렇게 한국을 높이 평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기업 관계자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한국 기업과의 협업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네슬레, 유니레버, 다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었던 거죠. 현재 저는 K바이오테크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과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인데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미국 시장의 노하우를 결합하는 방식이에요. 정말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K바이오테크의 박철민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어요. 새로운 협업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윈슬로 박사님 덕분에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박 대표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아니에요, 박 대표님. 성공은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만큼 좋은 제품이었으니까요. 제가 답하자 박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국 기업들의 성실함, 철저함, 그리고 기술력은 이제 국제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메이드 인 저맨이나 메이드 인 USA가 품질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도 그에 못지않은 브랜드 파워를 가지게 되었어요. 특히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제 딸 사라가 대학교 과제로 글로벌 헬스케어 트렌드에 대해 조사한다고 해서 조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아빠, 요즘 어느 나라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좋아? 딸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한국이야. 아빠가 직접 확인해봤는데 정말 대단해. 딸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한국? 삼성, LG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건강기능식품도 잘 만들어? 응,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야. 아빠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직접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 이 사연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진짜 경쟁력은 보이지 않는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화려한 포장이나 마케팅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품질에 대한 집착, 그리고 소비자를 생각하는 진심이 만든 결과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편견 속에 갇혀 있지 않으신가요? 한국을 향한 시선, 이제는 다르게 보셔야 할 때입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짜 실력,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더 나은 제품, 더 나은 기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더 좋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